안녕하세요. 키워드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이 컨텐츠 고민을 하고 키워드를 찾는지 그 이전의 작업을 좀 보여드리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게 누구나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찌됐든 제가 시야가 트인 다음부터 계속 검색에 이 경험치도 쌓였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찍어 놓는 습관이 좀 자주 생기다 보니까 스킬이 늘어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박 2 일을 다녀온 거거든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사실 애들 사진이 거의 100% 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제가 이제 블로거로 특히나 이제 수익화까지 되면서 이제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부터는 보시다시피 좀 아이들 사진이 거의 10% 20%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진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이미 찍을 때 이거를 블로그에 올릴 사진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용때에서부터 구분을 해서 찍는다.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진을 사실 이제 다 찍는 것 같긴 하지만 저 나름으로는 어떤 글을 쓸지를 정하고 그 사진만 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롯데월드를 다녀왔어요. 롯데월드를 갔을 때 모든 걸 다 찍으면 진짜 어느 정도냐면 일단 제가 너무 힘들고요. 아이들과 놀러 갔는데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짜증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다음에 사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자료 정리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떤 걸로 쓸지 결정을 좀 한 다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찍는 게 좋은데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출발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룰루랄라 짐 싸는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합니다. 계속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시켜가지고 그리고 제가 잘 안 들어줍니다. 유치원 가방도 원래 안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스스로 챙겨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좀 덜 들어가도록 뒷모습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일단은 사람이 아예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 사실 이 사진에서 차별점이 거의 없어요. 아시죠? 우리가 호텔, 맛집 갔을 때 문제가 뭐예요? 유사문서 잡히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맛집을 가면 음식 사진이 다 똑같고 호텔에 가면 그 룸 사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좀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면서 블로그에 남기고 그리고 또 블로그에 올렸을 때 유사문서도 안 잡히게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런 거가 사실 유사문서가 잡히는 사진이에요. 누구나 다 찍는데 똑같잖아요. 글자가 완전 똑같잖아. 그러면은 각도나 어느 정도 이게 좀 달라도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유사문서 걸리기 쉬운데 이제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정보를 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최대한 줄이자는 거죠. 유사문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장소를 정할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롯데월드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막 엄청 막 급하게 다니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항상 제가 마음이 평안한 거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를 먹고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월드에 호텔을 하루 묵고 다음날 천천히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컨텐츠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영상 뽑기도 좋고 글쓰기도 좋잖아요. 먼저 롯데월드 호텔을 찾습니다. 밑에 키워드가 자동 검색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보여요. 저는 잠실 롯데월드를 갈 거기 때문에 위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키즈 라운지, 룸서비스. 문제는 일단 한번 쳐보긴 할 거예요. 한번 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제가 이제 참고하는 건 일단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도 하고 롯데월드 호텔이 이제 3명만 자기가 딱 좋아요. 침대가 큰 거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격도 워낙에 비싸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알고는 있는데 한 번쯤 체크는 해보는 거죠. 스마트 블록으로 뭐가 있는지. 그러면은 다 롯데월드 호텔이랑 관련된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 패스를 하고 이렇게 읽다가 우연히 제 눈에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롯데월드 호텔이 아닌데? 소피텔? 이건 다른 호텔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가 맞아. 그러면 롯데월드 호텔 근처 호텔을 찾자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찾기 전에도 여기 로사나 호텔
소피텔 호텔 이렇게 뜨거든요. 얘네들도 다 찾아왔어요. 어쨌든 우리 가족이 갈 거니까 좋은데 그래도 괜찮은 데 가야 되잖아요. 막 리뷰만 믿고 막 모텔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데월드 하다가 근처 호텔도 찾아봐야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 호텔 아기랑 추천, 아이랑 가성비 수영장. 저 수영장 사실 좀 물 무서워요. 안 좋아해요. 그걸 빼고 그런 가성비 추천 아기랑 아이랑. 사실 아이들은 나이가 3살, 4살부터 다 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도 아이들이고, 유치원도 아이들이고. 근데 아기랑이라고 보통 쓰실 때는 3살 거의 이전의 아이들을 아기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0세부터 3세까지가 보통 아기. 4세부터 이상 쭉 초등학교까지 다 아이란 말이에요. 결국 누가 더 많아요? 글이 아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아기가 더 괜찮습니다. 자동 검색 키워드에서 위쪽이 경쟁이 분명 조금 더 세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노리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키워드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픽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있습니다만 심리가 분명히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기가 당연히 글을 이번 달, 당장 4월, 당장 5월, 이번 달에 쓰는 글이, 발행되는 글이 아기가 더 많을까요? 아이가 더 많을까요? 했을 때 아기가 좀 더 적을 수 있고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더 노릴 만한 건 아기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양심적으로 아이들이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빼고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조식이나 수영장이나 가성비 가격을 찾는구나. 롯데월드 호텔이 비싸니까 근처 호텔 가성비를 찾는구나 하나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롯데월드 근처 숙소라는 말도 뜨네요. 이렇게 계속 검색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보통 맛집만 쓰시는데 식당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이라고 쓰시는데 호캉스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다양해요. 잠실 근처 호텔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호텔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은 호텔월드는 비싸. 그러면 신라스타일을 갈까? 코엑스 쪽으로 아니면 호텔 파크하비오를 갈까? 뭐 이렇게 밑에 있는 다른 데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막상 호텔 파크하비오가 되게 싸가지고 여기를 일단 다녀왔고요. 특징 있는 건 메가박스가 무료였고 온 4명 다요. 그리고 조식도 무료였어요. 물론 막 되게 깨끗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다 무료라는 점에서 어쨌든 괜찮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거를 고를 때 저도 이제 리뷰를 쓰는 사람이니까 찾을 때부터 로사나도 찾아보고요. 오로시에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레이크 호텔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한 2-3개 이상은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는 영화랑 그 다음에 이제 조식까지 무료인 아까 이곳 호텔 파크 하비오를 이제 리뷰를 애기 엄마가 올린 걸 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영화도 무료고 영화도 요즘 비싼데 조식도 무료니까 이거 너무 괜찮다. 막상 롯데월드부터는 20분 거리가 걸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 근데 어쨌든 그거가 컨텐츠로 너무 짜기가 영상이 딱 아이디어가 딱 나오는 게 조식에 영화까지 무료인 숙소가 있다고? 이게 이게 썸네일이라고 하죠. 머릿속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알아서 나십니다. 그래서 그걸 짜야겠다. 여길 가야겠다. 그때 딱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롯데월드 또는 저희가 이제 송파 또는 잠실입니다. 어쨌든 잠실 하비오. 송파 하비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글을 한 번쯤 봅니다. 자, 첫 번째 찜질방이 나와요. 뭐 식당도 있나 봐요. 워터킹덤 스파. 무슨 물놀이도 있나 봐요. 여름에 여기가 조금 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다가 여기가 송파구구나.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송파 하비오라고 파크 하비오라고 쳐도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어디까지 찾냐면 제가 나중에 송파 파크 하비오 맛집 식당을 하루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피자랑 뭐 장어랑 뭐 쿠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딱 여기에서 제가 만약 갔다 오는 곳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곳을 뭐 애들이랑 먹기 좋은 곳도 가기는 하지만 결국 여기 한정식집을 갔다 왔거든요. 한가득 차리는 이것도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마침 제가 당근 여러분 아세요? 제가 당근 올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카페에 있어요. 확인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추가적인 수익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당근 인플루언서 신청 방법 올린 거 있어요. 이거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영상 3개만 딱 올린 다음에 지금 바로 지원하기를 매주 해야 돼요. 매주. 왜냐면 금요일 날 발표가 떠요. 알람이 딱 떠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발표 뜨고 인플루언서 뭐 등록이 완료가 카톡으로 그 담당자랑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뭐 1,000원까지 해서 영상 하나당 900원, 1,000원씩 막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영상은 한 3개 정도 업로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에 뭐 여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여기 밑에도 다 선택이에요. 그러면은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하기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 영상 뭐 이렇게 하나씩 올리시면 돼요. 내용 대충 쓰시고 장소 입력하면 끝이에요. 영상 길이는 10초 이상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근에 오늘 마침 당근 스토리 인플루언서 선정되셨어요. 터치하여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보내라. 사진이랑 활동명 뭘로 할지 정해라 이건데요. 여기 나의 당근 누르고 그 다음에 아래 내 동네 스토리 이렇게 누르면요. 제가 영상을 한 요 정도로 그동안 네이버 클립에 올렸던 거, 인스타 릴스에 올렸던 거 중에 몇 개만 그냥 골라가지고 장소랑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벌써 이제 포켓몬 센터 같은 경우 80명이 뷰가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들이 누적 조회수가 쌓여가지고 각 영상마다 수익이 쌓이고 그게 이제 당근 페이로 적립이 돼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조건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 지역 어디든 어느 동네든 상관없이 장소만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시면 별거 아닌 게 하나는 카페에서 밥 먹은 거고요. 하나는 여기 앞에 무인 가게가 생겨서 갔다 오고요. 하나는 키즈 미용실 머리 자를 때 애 머리 자르는 거 빼고 그냥 일부러 키즈 미용실 갔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저 운동하는데 와서 찍고 어머님 생신 때 작년에 갔던 거 하나 이게 다시 올리고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다 온 숙소 하나 올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올리셔서 꼭 좀 받아가실 거는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맛집까지 이렇게 갖고 찾아가지고 저것도 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당근에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밥집도 찾습니다. 하지만 밥집은 올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행 인플루언서면 올릴 것 같은데 제가 올리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에서 제가 맛집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저는 맛집이나 여행 블로거가 분명 아니기도 아니고요. 제 이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웃들은 육아랑 교육이나 블로그를 궁금해서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동네인 남양주 다산역 맛집을 넣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랑 조금 친하니까 댓글을 달아주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말고 다른 이웃들 같은 경우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다산에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가 오느냐? 다산에 사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오는데 맛집 특성이 그냥 보고 나갑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어디 맛집 찾으실 때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그냥 정보 찾고 가시잖아요. 레시피도 엔간하면 그냥 보고 그냥 음식 만들지 그 사람한테 막 경의를 표하고 막 감사를 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제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맛집만 계속 쓰시고 정말 카페만 되게 예쁜데 찾아가시는 분이 쭉 나열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웃이 되고 이웃들이 막 계속 찾아와서 보겠죠. 이것 중에 가장 극도로 딱 와닿으실 주제가 그 덕질하는 거. 덕질하는 쪽은 막 상위 노출 안 지켜도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열심히 조회를 하고 댓글을 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제가 하나로 쭉 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앨범으로 돌아올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맛집도 찾고 호텔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했을까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영화를 본다고 했죠. 자, 영화를 봅니다. 자, 상영 예정표를 봤을 때 지금 가장 유행하는 영화가 무엇일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근데 지금 마침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새로 따끈따끈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고 왔어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진짜 이게 콜라가 세트인데 저희 아이들이 콜라를 못 먹어요. 만약에 제가 콜라를 만약에 애들이 먹을 수 있었으면 이거 2세트 샀을 거예요. 싸우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말캉거리는 약간 스키시 같은 건가 봐요. 리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이제 뭔지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아 저거 뭐지?' 싶잖아요. 찾아보게 되잖아요. 제가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결국 내가 찾아보는 모든 거를 내가 먼저 리뷰하겠다는 심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장소랑 이렇게 대충 이렇게 찍은 다음에 밥을 먹고 릴스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찍었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딱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요거는 좀 아마 지울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거의 안 나오거나 거의 안 나오게끔 요렇게 좀 찍었어요. 영상도 보시면 천천히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만 찍고 애가 먹을 건 아마 이렇게 좀 자를 거예요. 그다음 바로 옆에 다이소가 있더랍니다. 와, 송파 다이소 여러분 너무 커요. 여기에서 벌써 보자마자 헬로키티랑 산리오가 요즘에 되게 유행이에요. 근데 다이소에 헬로키티가 되게 크게 입점한 곳이 서울에 어디에 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그 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딱 그런 곳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막 키티에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도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찍어는 놨고 여기서 잠깐 고민은 했는 게 저의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거를 사실 사도 이제 막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안 사주거든요, 아직은. 예, 경제교육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사줄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그냥 구경만 하고 컨텐츠를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 안에서 그런 컨텐츠를 무엇으로 뽑을까 하다가 제가 자신 있는 미술, 후킹으로 썸네일은 딱 이겁니다. 딱 저만 믿고 다이소에서 이거 사오세요 라고 해서 이거랑 이렇게 갖고 부재료를 딱딱딱 찍은 거였는데 혹시 몰라서 거기에 있는 재료 중에서 이제 놀이로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종류별로 이렇게 체크하면서 찍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랑 이제 구경하다가 제가 이미 다이소를 가면 뭘 사야지라고 이미 봐놨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파우치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릴스에서 핫하게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펴지는데 여기 안에 이것저것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착착착 이렇게 접어지는 건데요.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 좀 짧게 여러 개인 이유는 걸고 빼는 영상, 닫는 영상, 여기에 넣는 영상, 넣기 전에 비교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가득 차고 널브러진 상황의 그런 파우치와 그 다음에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첫째한테 좀 잡아달라 그랬어요. 저게 떨어질라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영상을 핸드폰으로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저걸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샷을 찍은 다음에 합치기만 해도 지저분한 거 자르면 그대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보내는데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테레비 보는 시간에 이제 뉴스, 제가 이제 주식 때문에 경제 뉴스를 보고 전달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뉴스를 봐요. 챗GPT도 이용해서 요즘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문득 어머님한테 어버이날에 케이크를 가져가야 되나? 이미 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를? 뚜레쥬르 생일 케이크 예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티니핑 케이크를 뚜레쥬르에서 살 수가 있고 이것은 예약하시는 게 좋거든요. 안 그러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제가 트렌드 쪽, 통계 들어가서 트렌드 보시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다가 이미 본 적이 있어서 어플을 굳이 그 시간에 다운받고 애들 테레비 보는 시간에 어머, 마침 가정의 달 그 어버이날 그 주까지는 30% 할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다. 빨리 써야 된다. 자, 어떤 케이크로 주문할 것인가 알아봅니다. 캡처를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티니핑으로 예약하는 거를 리뷰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두 가지 케이크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그래서 순간 진짜 주문할 뻔했어요. 그래서 픽업을 하는 방법, 사전 예약을 하는 방법 해가지고 리뷰를 할 예정으로 다양하게 찍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찍었더니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아침에 조식 먹은 거 찍고 이제 올리브영을 갔는데 마침 저희 아이가 비염기가 있어요. 밤새 코를 또 이제 막혀가지고 못 자가지고 이제 급하게 너무 안쓰러워서 이제 조금 코가 뚫릴 만한 밤을 좀 올리브영 옆에 있어서 사야겠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저렴한 호텔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다 있어요. 다이소고 뭐 식당이건 뭐 이 올리브영이건 다 있어요. 스타벅스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비염으로 밤과 오일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미리 다 찍어놓을 건 찍어놓고 요거를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사진은 찍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지금 스타벅스에서 감사의 달 그 MD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몰라서 일단 찍어놨는데 아마 요거는 제가 리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이쁜데 이걸 그냥 안 준대요. MD를 사야 된대요. 근데 MD가 3만 얼마잖아요. 이것은 가방값인가 컵값인가 그냥 반반인가 고민하다가 아예 가방 많으니까 그냥 패스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날에도 이미 커피를 마시면서 이미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찍어 놔요. 저는 좀 계속 찍어 놓는 편이고 그래서 다른 사진을 좀 덜 사용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는요. 광고 모델 같네요. 지금 스타벅스에서는요. 오후, 저녁, 늦게에는 디카페인 커피가 30% 할인입니다. 또는 음료와 이 빵을 함께 구매하면 음료가 50% 할인입니다. 이것은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걸 또 아침에 갔더니 아침에 또 이제 그 과일이랑 같이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할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자 편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다 찍어는 놨어요. 다 찍어는 놨고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로 출동합니다. 자, 롯데월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찍을 것인가? 놀이기구?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오늘 했던 거는 하나는 미리 준비한 거. 지금 포켓몬 행사 중이거든요. 바로 이 탐험 수첩을 사서 요거 스티커를 뭐 이렇게 다 짜맞추면 퀴즈를 맞추면 이거를 어디 반납하는 데 가서 보여드리면 무슨 아크릴 키링을 줘요. 저는 아크릴 키링을 쓰지 않고 아이도 모으진 않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짤 겸 포켓몬은 애들이 좋아는 하니까 왜 애들 그런 거 아시죠? 괜히 스탬프 뭔가 다 찍고 뭔가 그냥 그 배지 같지도 않는데 그냥 뭔가 받으면 받은 것 같고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쉽지 않게 어차피 저희 가족은 좀 무서운 걸 좀 싫어해서 어차피 많이 이렇게 타고 그러는 건 아니라 요거를 또 기념 삼아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걸 사실 집에 있는데 근데 풍선 비행이라고 위에 이렇게 롯데월드에 풍선 타고 기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있거든요. 다음엔 안 탈라고요. 2시간 한 10분, 20분을 기다린 거예요. 다리가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한 3분의 1쯤 갔을 때 남편한테 아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다. 사와야 된다. 다리가 찢어질 것 같다. 애들은 진짜 못 버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30분 기다리다가 급하게 남편이 사왔는데요. 남편이 말합니다. 자기야 2만 원짜리밖에 없어. 포켓몬 저 의자가. 뭐라고? 일단은 남편도 너무 힘드니까 1, 2층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사와라고 했는데요. 미리 검색을 해서 정보를 다 찾습니다. 16,000원, 18,000원 있네. 그래 일단 사와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념품 샵에 가서 애들 구경할 겸 사진을 다 찍어 놓습니다. 이걸 리뷰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찾더라고요. 그래 이거다 해서 탐험 수첩과 그 다음에 이 의자 그 다음에 막판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밌게 놀고 이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롯데월드 밖에. 근데 이제는 주차도 그 키오스크로 주차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9시 넘으니까 엄마들이 다 우르르 나오잖아요.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어플에서 미리 주차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줄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플로 들어가서 한 건데 이것도 리뷰를 저도 찾아서 보고 따라한 겁니다. 심지어 이걸로 남편이 모르고 줄을 서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렇게 차 번호를 눌렀더니 웬걸 3만 원이 주차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롯데월드에서 나중에 여러분 가실 수도 있으니까 롯데월드에서 주차 정산을 할 때 우리가 푸드랑 이제 기념품 샵에서 이제 입력한 그 주차 그 비용 우리가 쓴 비용만 입력이 된 거예요. 적용이. 그런데 거의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 한 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티켓 가격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플에서 이거를 주차 확인을 누르면
티켓 가격이 적용이 돼서 최대가치로 적용이 되니까 결국 주차비가 3,000원밖에 안 냈는데 남편이 기계로 할 때는 3만 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할인을 해서. 그래서 이거다. 이거를 리뷰를 해야겠다. 라는 게 1박 2일의 저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족 사진과 가족이 보관할 용도의 사진과 항상은 찍어요. 정말 이렇게 정말 항상은 찍어요. 이건 지금 제가 각도를 너무 못 찍은 게 애가 너무 많이 담아서 말리느냐고 잘 못 찍긴 했는데 어쨌든 뭐든 아이가 눈여겨봤던 것들이든 뭐든 이렇게 좀 찍어놓고요. 그리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이한테 이렇게 찍어놓고 다음에 또 와서 살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 저거는 당장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에 와서도 네가 필요하다면 그때 사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기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 사진을 올릴 겸 유사문서 방지나 다양한 곳에 사진을 쓸 겸 어쨌든 찍어놓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교육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수첩을 내고 이 옆에 아크릴 키링을 랜덤으로 뽑아서 가져오는 게 저희의 1박 2일이었는데 지금 이 안에서 키워드라고 했을 땐 주차 사전 정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차 샵이라는 것도 이렇게 찍긴 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 이제 피규어들과 기념품 샵에서 그 수첩을 사는 것까지, 또는 이 의자, 그럼 의자랑 주차를 같이 묶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짧으면 한 2개 정도 묶고요.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그냥 하나로 풀고 따로따로 글을 써서 관련된 링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링크니까 다음 발행할 때 그 밑에 링크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을 계획하고 컨텐츠를 계획해서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저의 1박 2일이었습니다.